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아주 참패한 이후에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지도자 그룹에서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월간조선 5월호입니다. 월간조선 5월호에 월간조선의 편집장은 배진영 씨라고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배진영 편집장께서 이번 월간조선 5월호에 대한민국 보수 영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경문을 칼럼으로 써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영년,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죠. 1년도 아니고 영년입니다. 자, 대한민국 보수 영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진영 편집장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우파와 좌파로 분류해 볼 때 우파 진영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파가 기사회생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문입니다. 아마도 이 읽어보시면 큰 이해하기 좋은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아주 시적절한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배진영 편집장은 이번 그 총선 결과를 그야말로 보수 괴멸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수 괴멸 수준. 즉 4년 전에는 문재인 정권 때 야당의 입장에서 총선에 임했지만 그 당시 한 103석 정도였는데 지금은 집권 여당인데 108석밖에 안 되니까 이건 사실 배진영 편집장의 표현대로 보수 괴멸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총선 끝나고 모 당선자가 그런 이야기해서 조금 그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지난 4년 전에는 103석이었는데 이번에는 108석이니 5석이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죠.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당이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패를 당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실력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배진영 편집장은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와 좀 생각이 비슷해요. 저는 이 실력이 있어야 시험 점수도 잘 나오고 무슨 경기를 해도 이길 수 있고 게임을 해도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실력이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어찌 해서 2년 전 대통령직은 탈환했는데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인재들을 발굴하지 못한 것, 선동방송을 바로잡지 못한 것, 범법을 저지른 정치인들을 제대로 징치하지 못한 것,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대의를 설득하지 못한 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진영 편집장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수 정치 세력은 1992년 이후 1990년에 3당 합당이 있죠. 그리고 93년입니까? 92년 겨울이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리고 93년 2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죠. 자, 92년 이후 자체적으로 길러낸 대선 후보를 내놓지 못했다.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밖에서 들여온 양자였다. 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국힘을 움직이는 여전히 어떤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선동 세력을 그냥 욕하고 철없는 젊은 것들이다, 이렇게만 치부했다는 거예요. 보수 세력은 또 후계 세대를 길러내는데 아주 게을렀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총선 대선 때는 외부에서 뭐 떴다방처럼 인기 있는 세력, 인사들을 양자료 들여가지고 그 선거 순간순간만 넘기는데 급급했다. 뭐 배진영 편집장도 이런 표현도 쓰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양자인 셈입니다. 좌파들은 정권을 잡으면은 이런 자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리, 공공기관 자리, 뭐 대통령실 자리 등등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를 미래의
자기 진영의 전사들을 키우는 요람으로 활용했다. 뭐 대통령실 경력 만들어주고, 뭐 국회에 또 경력 만들어주고, 공공기관 뭐 기관장, 감사, 뭐 이사 자리 경력 만들어주고, 이렇게 좌파는 자리를 미래의 자기 진영의 전사를 만드는 요람으로 활용했는데, 우파는 이 자리를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 저는 들으면서 적확하다고 생각해요. 우파는 자리를 어제의 용사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노후 일자리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주요 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명박 정권 때 장관했던 사람들 또 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그 자리를 맡겨서 미래 세대의 인재로 육성하는 게 아니라 이 배진영 편집장의 말씀처럼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용사들을 노후 일자리로 쓰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밀려난 자리는 기회주의자들이 결과적으로 차지했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맹활약했던 아스팔트 우파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의병들처럼 이제 당신들 할 일은 다 했으니 필요 없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좌경화되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개발연대의 주역들이 물러난 자리를 586 전대협 세력이 뭐 임종석, 뭐 이인영 등등 있잖아요. 586 전대협 세력들이 차지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더 동날하다는 표현을 썼네요. 97 한총련 세대가 물려받게 됐다. 한총련 세대가 지금 이재명 세력하고 지금 연합이 돼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치 세력은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수 정치 세력은 이제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무능한 세력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보수는 다소 부패하더라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수 우파 세력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 우파 인사들은 사상전쟁 있잖아요. 좌파들과 싸우는 사상전쟁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주고. 대신해 주면 또 그 세력들을 가져다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아스팔트 우파들을 소홀히 대하니까 쉽게 하면 이 인재들의 어떤 선순환 구조, 인재 육성의 선순환 구조가 안 만들어진다. 또 우파 인사들의 상당수는 우리 동포와 체제에 대한 애착심이 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파는 좌파의 도전 앞에 무력하다. 난리가 나면 그 난리에 맞서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려는 의식. 즉 우파의 주요 인사들 상당수가 피난 및 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쟁 나면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영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반 국민들 대중에 대해서 강한 사상적인 윤리적인 설득력을 갖춘 사람들, 또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교정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우파, 개혁적 우파 세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배진영 월간조선 편집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영 월간조선 편집장의 생각은 저와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파 세력을 움직였던 뭐 장관 출신, 뭐 잘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파고들면서 좌파 사상에 물들은 세력을 따라가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를 타게 된다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5만 불, 7만 불 가는 세계 빅5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만들 강한 실천력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우파, 개혁적 우파라고 봤을 때
이런 세력들이 드디어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보수가 우파가 다시 살 수 있다. 배진영 월간조선 편집장의 경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